우리 인생은 결국 되게 무수히 많은 하루들이 합쳐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시선심리학에서 할 이야기는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삶을 잘 보낸다는 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행복해져서 인생을 누린다는 건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일을 생각하고 어제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괴로움을 주지만, 사실 우리한테 남은 건, 우리한테 앞으로도 남을 건 오늘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내년이 됐든 10년 뒤가 됐든 다 오늘로써 우리한테 경험되지, 미래라는 건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는 거고, 과거라는 건 절대 두 번 다시 나에게 오지 않을 지나가버린 어떤 거거든요. 결국 오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좀 복잡하지만 오늘을 대부분의 삶이 그러하듯이 아주 가슴 뛰고 이런 설레는, 내가 뭔가 의미가 충분히 충만하다고 느낄 만한 시간이 아주 약간 있고, 깨어있는 많은 시간의 경우 사회나 남이 시켜서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을 해내는, 직장인들은 그걸 일을 쳐낸다 그러는데, 쳐내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맡은 바 임무를 해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대부분.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는 널 위한 거지라고 하는데 길게 보면 틀린 건 아니죠.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좋은 자격증을 따고 이런 거지만, 결국 그걸 타고 가다 보면 결국 그냥 짜여진 대로 시키는 걸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은 제가 볼 때 거의 의미가 유사합니다. 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일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자체하고,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하루,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누군가가 우리한테 제시한 과업을 쳐내느라 시간을 보내고, 아주 일부 자유시간 중에 이제 자유시간 중에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하고 이것저것 빼잖아요. 출퇴근하고 등하교하고 그런 거 빼고 아주 잠깐의 시간,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숨을 돌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사실 가슴이 설레고 뛰는 일을 하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다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하루 종일 뭔가를 해내야 했으니까, 의무를 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는 거죠. 좀 숨을 돌리면서 이렇게 좀 오늘 힘들었다 하고 쉬는 시간. 보통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주말에는 이제 잠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로운 하루가 주어지고, 그것도 애 키우거나 내가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부업도 해야 되고 경조사도 챙기고 친구들 뭐도 있고 하다 보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런 하루들이 쳇바퀴처럼 수십 년을 굴러가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삶인데, 그럼 이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느냐, 어떻게 해야 뭔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너무 좋았다 라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 그런 하루들이 모여야 그런 삶이 될 텐데,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걸, 하루가 훨씬 더 나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방향으로 꾸려질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가 많은 경우 일어날 때부터 해야 될 일들, 불안한 일들, 걱정되는 것들로 점철되고,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소위 무의미한 것들로 점철된다라고 주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게 가치가 없다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거의 의미를 내가 피부로 느끼고 만끽할 수 없는 거죠. 되게 엄밀하게 말하면 무의미한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들도 사실 남이 시켜서 한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밤에 잠을 자는데 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는 거 시간만 아깝고 진짜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야 왜 건강 안 해치고 한다니까, 그래 알겠어, 내가 아프면 안 되고 나도 컨디션 안 좋고 하니까 자긴 자는데, 근데 자는 시간 뭔가 그냥 버리는 시간 같고 아깝단 말이죠. 10년 중에 3년을 잔다는데 인간이, 그쵸? 그런 식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데, 그래 입냄새도 나면 안 되고 충치도 생기면 안 되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뭔가 크게 와닿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어릴 때 치카치카를 4살 5살 때 시켜서 한 거거든요.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각으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건 내 삶에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라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양치하기 싫으면 안 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보통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약간 소위 자동항해 모드, 최근에 본 어떤 책에서는 용어도 있던데, 아무튼 디폴트 모드가 있단 말이죠. 그냥 약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관행에 젖어서 관습대로 하는 거죠. 습관대로.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러 지하철에 내려가고 아침에 차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하고 뭐 밥을 먹으며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집에 와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를 좀 보고 가족들한테 안부 전화를 하고 친구들하고 가끔 뭐 단톡방에서 술 한잔 하자 해서 뭐 이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게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죠. 그냥 하는 게 될 만큼 충분히 내가 체화를 하고 습관화를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걸 하는 뭔가 나의 부담감, 심리적, 신체적 어떤 부담감을 낮추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 그걸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매번 먹어야 되고 결심을 하려면 되게 힘든 일일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고 그런 부담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지만 우리가 삶을 그냥 행복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냥 하는 일들에서 행복이 오진 않거든요. 그냥이라는 이야기 혹은 당연하게 난 하는 거야. 난 당연하게 저녁에 뭐 스트레칭을 해. 너무 좋은 거지만 당연하게 그냥 하는 게 내포하는 일상적인 의미는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음미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땐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행동을 하고 어떤 걸 할 때 그것의 의미가 무언지를 설령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곱씹고 잘 고민해서 판단한 것이라도 늘 다시 상기하고 다시 곱씹고 음미하고 이게 혹시 변하진 않았는지 검토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잠을 왜 자야 되나요? 잠을 왜 자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자는 것도 졸리니까 자. 뭐 우리도 스마트폰 배터리 나가듯이 계속 잠을 안 자면 그냥 골아 떨어지잖아. 그니까 자. 불가항력적인 거야. 내 몸이 그냥 작동하기 위해서.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60억 명이 있다면 70억 명이 있다면 각자 다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부여하고 산다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얼마나 나에게 뭔가를 박탈할 수 있는지 혹은 뭔가 얼마나 큰 걸 나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잠만 그러냐? 아니에요. 날 낳아준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연인, 내가 날 바라보는 것, 내 몸, 내 팔. 늘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붙어있는 그 시간에 내 오른쪽 다리가 그냥 탁탁탁 뛰어도 부담 없이 뛰어질 정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릴 때 몇 년을 알아 누워서 도저히 뭔가 달릴 수 없었던 사람은 그냥 가볍게 조깅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크겠어요. 그쵸? 모든 게 그런 겁니다. 되게 힘든 상황에서 어떤 당연하게 그런 여건들이 되는 사람들보다 큰 걸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위대한 것도 있고 물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분명히 뭐 영화나 자서전이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린 다 그냥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소년소녀 가장이라 새벽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2개 다 하지 않고는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물론 물리적으로 손해죠. 체력적으로 손해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없죠. 책살돈은 더 없을 거죠. 학교도 매번 뭐 지각하거나 빼먹을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리니까 뭐 몸살이 날 수도 있고 동생을 살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 그냥 내가 공부만 해서 수능 준비해도 빡센데 제가 어떻게 날 이기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말도 안 되는 걸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도대체 뭐 완전 진짜 신의 의지와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거냐 전부 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제가 볼 때 그걸 가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상상이 잘 안 되겠죠. 저도 뭐 충분히 상상을 못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새벽에 일어나서 3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뭐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유로. 내가 새벽에 우유를 뭐 한 200가구에는 돌리고 나야만 뭔가 내 동생 줄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내 학용품비도 벌면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쳐봐요. 뭐 정부 지원금 있고 이래저래 있겠지만 뭐 종합했더니 그렇다 쳐봐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 그 친구는 뭔가 어느 날은 좀 여유가 돼서 우유를 50집만 돌리면 돼. 뭐 상황이 그렇다 쳐봐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너무 기쁘겠죠. 늘 막 아침부터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다리가 아픈데 막 어거지로 뛰어다니면서 이미 얘는 정신없이 한바탕 치르고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집 애들은 엄마가 막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등짝 팍 맞으면서 일어나 빨리 와가지고 저 과일 갈아놓은 거 주스 먹고 가 이러는 게 어쩌면 평범한 집 애들일 텐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쵸? 근데 그러고 그냥 학교를 가면 얘네는 그냥 핸드폰 앱에 또 잠금 걸어놔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친구 폰으로 게임하다 빨리 나중에 학원 가가지고 걔 땡땡이한테 또 부탁해서 걔 폰으로 또 게임 좀 해야겠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우유배달 학원에는 내가 언제 뭐 아프거나 여기 잘리거나 뭐 여건이 안 되거나 동생이 더 커서 동생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면 나는 그냥 이제 학교를 더 못 다닐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를 그날 제때 나가서 책을 펴고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를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내가 내 내면에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우리가 쓰는 이야기가 다르다고요. 각자는 각자가 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제가 나중에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이 통합 이야기 치료 힌트에 대한 것만 따로 영상으로 올릴 건데 그렇다고요. 그러면 사실 당연한 거지만 비슷한 환경이고 집안 환경에도 다 다른 삶을 살지만 지금 예시로 든 이 두 친구는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근데 이런 일은 비단 이렇게 극적인 대조적인 상황에서만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똑같아 보이는, 심지어 같은 집에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라는 쌍둥이 간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거든요. 주관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 속에서 각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아까 의미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우리가 하루를 훨씬 더 행복하고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지리멸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고 가슴도 뛰고 이런 하루로 사는데 필요한 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어떤 이야기로 풀어내는지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라고요. 남이 감히 해줄 수도 없고 남이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오로지 우리 각자만 가진 우리만의 권능 같은 거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고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죠. 그럼 많이 걷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택시 타거나, 되게 피곤하면 택시를 타기도 하잖아요. 지출이 엄청 크지만 집이 특히 가까우면 직장이랑 뭐 그런 류의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어떤 의미를 각각 부여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이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게 그래도 맡은 바를 열심히 해야 착한 직원이고 성실한 직원이지 뭐 팀장님에게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별로 그거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지지하진 않습니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늘 그런 걸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나한테 폐를 끼쳤다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같이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제가 잘 되면 내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폐를 끼친다는 게 엄청 주관적인 거예요.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살기도 하잖아요. 많은 경우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차이가 나냐.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물론 층간소음을 내는 수준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 그렇겠냐고요. 전 세계에 층간소음이 나는 집과 안 나는 집이 있을 거고 나는 집들은 다 데시벨이 다 각자 다를 텐데 전부 다 천차만별이겠냐고요. 살인이 나는 집은 어디 공사판으로 밑에 있는 안반을 깨는 소리가 나서 살인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집이라고 해서 그 집은 그럴만해, 그건 남이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 집에서 그 사람은 무던한데 우리 집에 똑같은 소음이었을 때 우리는 도저히 못 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를 꾸려나갈 때 내 일상에 수백 가지 일들이 겹겹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걸 해봐야 돼요. 안 해보는 경우가 저도 그랬고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내가 가장 만족스럽게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지정해줘도 그걸로 만족스러울 수 있지 않냐? 만족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그 만족은 늘 변덕스러울 겁니다. 남이 지정해준 거니까. 나는 이 A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A라는 이걸 하면 그걸 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좋겠다 그래서 A를 했어요. 근데 A를 바라보는 그 주위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 바뀌면 난 이 A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스스로 내린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생각할 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능력과 신경이 퇴화해서 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산 적이 없어요.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쉽지 않아요. 그 개인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해봤는데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한 번도 그 저글링이라 그러죠. 공 3개 돌리고 이거 안 해봤어. 타고난 재능으로 보자마자 하는 사람 있겠지. 근데 안 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했으면 그 누구보다 저글링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쵸? 서커스 단원들처럼 10개를 돌리는 엄청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 타고난 재능이 있었을 수 있지. 근데 그걸 그러지 않고 사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땐 잘할 재능이 있었고 없었고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요. 평생 안 그랬는데 그건 개인의 능력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해봤으니까. 평생 안 했는데 갑자기 되길 원하는 게 욕심이죠. 근데 이게 허황된 거라고요. 그래도 늦은 건 아니에요. 해나가면 되니까 앞으로. 대신에 해나갈 때 나는 평생 그걸 안 해봤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지 않아도 조금 참고 버티고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죠. 그것도 결국 남들 시선 때문인 거예요. 남이 보기에 뭔가 얼마나 날 비웃을까, 바보같이 보일까.
나만 늦었어. 남들이 어느 속도로 가고 언제부터 출발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45살에 뭔가를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은 다 20살 때 시작한 걸 내가 45살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랑 비교했을 때 남들이 날 보면서 비웃을 것 같고 나만 뒤처졌다는 게 뭐야? 혼자 달리면 뒤처진 게 어딨어? 혼자 뛰는데 운동장. 근데 아닌 거지. 다 앞에 가고 있는데 나만 뒤에서 이제 스타트했다 이거죠. 뭐 그걸 완전히 연연하지 않기는 어렵죠. 사람도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고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그런 게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를 스스로 깨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나 모습들이 그런 걸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삶에 우리가 의미를 딱딱딱 부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양치를 하는 거든 누구랑 인사를 하는 거든 뭐 아침에 옷을 입는 거든 밥을 먹는 거든 게임을 하는 거든 휴대폰으로 뭐 애들이랑 카톡이나 뭐 DM을 하는 거든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뭐 너무 해야 돼서 하는 뭐 예비군 훈련을 가고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회사 일을 하고 되게 무의미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조차도 그걸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따라 그거는 썩은 돌이 되기도 하고 황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까봐 좀 그렇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확신하는 편이고 그게 제 삶에 효과가 있는 걸 전 많이 느꼈어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스스로 음미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이미 애초에 어른들이 사회가 문화가 정해놓은 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누구를 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왜 하나요? 그렇게 가르쳤거든. 어른 보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하는 거 너무 좋죠. 좋은데 냉정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사 왜 하는데? 왜 했는데? 처음에 한 이유랑 다르게 다른 이유로 바뀌는 것도 있겠죠. 물론 우리 막상 진짜 친한 사람 보면 이렇게 꾸벅 안녕하세요 안 하잖아요. 안 할걸? 너무 오랜만에 본 친구 보면 뭐부터 해요? 남자애들은 욕부터 하고 여자분들은 뭐 칭찬 먼저 하나? 가벼운? 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아요. 그게 더 진심 어린 제스처고 진짜 반갑다는 걸. 뭐 대면하고 뻘쭘한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잖아요. 꼭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내향적이고 근데 이 사람이랑 내가 30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야. 오랜만에 봤어. 집에 놀러 왔어. 그건 씨 웃어요. 그래도 알죠. 반갑고 고맙고 너무 좋잖아요. 그쵸? 오랜 친구니까. 부모님 본다고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하지. 엄마, 아빠 이렇게 하겠죠. 다 다르잖아요. 딱 정해진 게 아니야. 근데 안녕하세요를 우리는 10살 때도 20살 때도 30살 때도 똑같이 하죠. 나이가 들고서도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거나 안녕하십니까 하죠. 안녕한지를 묻는 거거든요. 뭐 간밤에 안녕했는지 뭔가 평안했는지 별일 없었고 뭔가 그런지 진짜 안녕한지가 궁금한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러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예의를 안 지키고 무례한 거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게 오랜 시간 길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너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반증, 어떤 증거의 표시로 인사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가 말에 담긴 그 의미가 안녕한지가 궁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출근해가지고 안녕하세요를 여러 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안녕했는지 간밤에 편안히 자고 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진심을 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남이 시켜서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 안녕하세요를 똑같이 하는 거 좋아요. 똑같이 해요. 오히려 혼자 생각하면 더 이제 많이 인사를 할 수도 있죠. 이건 너무 좋은 거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스스로 음미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깃들어 있고 내가 이 인사를 하고 주고받을 때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고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루에 상담원들은 뭐 고객센터 일하시는 분들이나 예전에 저 뭐 집단 상담 이런 거 참가하고 할 때 보면 고객센터에 이렇게 고객 응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되게 워낙 좀 무례하게 하거나 사나운 분들도 많고 해서.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제 늘 하는 게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 그들은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는 하루에 막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걸 한다거나 뭐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으니까, 전화를 계속 하는 직업이 저도 아니니까. 근데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도 없지. 그냥 약속이라고, 약속. 근데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도 사실은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가다 동네 어르신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 되게 뭐 우리 가족이랑 진짜 가깝게 지내고 막 나를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고 이러면 안녕하세요라고 안 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고, 오히려 아줌마 하면서 점점 이제 편해지겠지. 안녕하세요가 그 문장의 뜻은 참 좋은데 그 문장의 뜻을 실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정말로 심신이 안녕하였는지 요즘에 평안하신지를 진심을
다해 묻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안위처럼 챙기고 이러는 경험은 안 한다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안녕하세요를 많이 해요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고객 상담원 분들처럼 많이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양치하고 점심때 뭐 가가지고 약속해서 점심 먹고 뭐 하다 핸드폰 잠깐 이 수백 가지의 일들이 다 이런 걸로 점철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하루 중에 도대체 그냥 뭔가 지리멸렬하지 않은 시간, 뭔가 내가 가슴이 꽉 차는 것 같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충분히 의미를 내가 느끼면서 정말 의미 있다, 의미 있게 보냈다라는 어떤 그 짧은 시간들조차 없다고요, 살다 보면.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온다?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의미를,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행위들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어떤 의미라는 걸 내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모든 크고 작은 것들엔 다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제가 직접 해야 된다고요. 어느 순간엔간 그래.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저 되게 우울증이 막 심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않아도 되게 탄력감이 든다 그러죠. 뭔가 이렇게 허탈해지고 막 기운이 쭉 빠지고, 뭔가 어쨌든 뭐 가족을 건사해야 되고 내가 버텨서 살아남아야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내 자식 새끼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애를 쓰시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고, 이제 어차피 내가 나와야 돼서 나오고 나면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하면서 버텨야 됐던 그 의미라는 게 사실 이미 약속으로 정해져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들이 내 수십 년을 가득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싹 빠져나가니까 의미가 사라진 거거든요. 의미가 남이 정해졌고 이미 시스템적으로 지정된 거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고, 이제 애는 다 커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사회생활 끝내고 나왔어. 그러면 의미를 이제 내가 다른 의미를 다시 부여하면 돼요.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쓴다는 거고요. 인간은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하루 중에 있는 그 수백 가지 일들 중에도 우리가 스스로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곱씹고 해서 해보는 게 거의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생각보다 빠르게 확 쾌청하게 청량감 있게 공허하지 않게 바꾸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이 결국 하루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를 훨씬 더 의미가 가득하게 바꾸는 되게 빠른 즉각적인 방법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차원의 방법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의미를 곱씹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왜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부모님이 서운해할까봐, 아니면 진짜 엄마 아빠가 염려돼서 뭐 인사하면 그냥 나도 좀 안정감도 생기고 그냥 습관이라서 하기도 하고, 뭐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기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남들의 이야기고 내가 백지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띠리링 해가지고 뭐 길지 않은 1분 통화하고 끊고 이게 아니라, 매일 할 때마다 그 행위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뭐 몇 년이다 치면 그 행위를 매일매일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되게 깊은 수준에서부터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그 하루 중에 그 짧은 일이지만,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안부전 안 한 자식들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작은 행위가 그냥 흑백으로 대충 흐릿한 거였다면 되게 진하고 나만 색채를 칠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화풍을 가진 어떤 유체화, 수채화 같은 것들로 바뀐다고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10대든 20대든 뭐 60대든 80대든 상관없다니까요. 높은 확률로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딱딱딱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끄덕이게 될 정도의 어떻게 보면 무난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성실하고 올바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면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없어. 왜냐면 이게 모범적이지 않거든요. 학교에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학교 왜 가야 돼? 아빠 학교 왜 가야 돼? 이 새끼라면 얘는 이 모범적인 애가 아니에요, 애초에. 아니 그걸 물어. 야, 학생이면 학교에 가야지. 이게 무슨 이야기? 나도 몰라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나도 그냥 학교 가래서 갔는데 학교 가고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가? 이 자신감 넘치고 너무 당연한데 왜 물어보는 듯한 이 고압적인 태도는 뭐냐면, 나는 평생 안 생각해봐, 생각 안 해봐서 전 몰라요, 이런 거예요. 당연한 게 많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란 게 저의 오랜 신념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거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깊이 알고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뭐 수학자가 됐든 물리학자가 됐든 뭐 과학자가 아니어도 철학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거든요. 나도 그냥 평범하게 그런 거에 수십 년을 쏟아붓지 않았을 땐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 당연한 건 아니었거든. 이게 모든 심오한 것들을 어느 정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 저나
아니면 여러분 같은 우리 범인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 나라만 돌아봐도 알 수 있죠. 당연한 건 없어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당연하다는 건 그냥 남들의 의견에 휘둘려서 나도 그냥 거기 휩쓸려서 당연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안정감을 얻고 좀 안도감을 얻었다는 소리인데, 불안감을 좀 누르고 이 머리로 생각 안 해봤을 확률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여러 가지들을 일상에 있는 우리가 해오던 것들을 막 자꾸 새로운 걸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오면서 살아왔던 그 크고 작은 일상적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아까 표현 대로 하면 당연해 보이는 일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뭐 과거의 누군가가, 사회가, 학교가, 어른들이 뭐 남이 부여한 거 말고 뭐 참고는 하되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살아가겠구나, 별 고민 없이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편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부여해야 됩니다. 의미를, 이야기를. 그게 하루 중에 늘잖아요. 제가 호언장담하는데 하루가 훨씬 더 충실해지고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니까요. 꽉 차게 돼요. 하루가 허망한 느낌이 덜 든다니까. 헛헛한 느낌이 사라지고 되게 의미가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남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자발적 진화 재생 목록에 올리려고 하다가 시선심리학 재생 목록에 올려야겠다라고 분류를 한 이유입니다. 남들이 짜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은 게 있고 그걸 각 사회나 문화나 국가마다 다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주죠. 뭐 학교가 아니어도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뭐 그것도 좋아요. 되게 편리한 점도 많고 좋은데, 물론 우리보다는 그걸 운영해,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운영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좋은 게 많은 거지만 서로 좋은 게 있죠. 분명히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약속이거든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그렇게 따르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루가 자꾸, 그 하루가 모이면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금방 5년 10년이 내가 보니까 이제 10년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가잖아요. 돌아보니 좀 그냥 무난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그때그때 이렇게 돌아보면 열심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뭐 그냥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뭔가 반짝이진 않는 것 같은 거지. 너무 회색 빛깔이란 느낌이 들 때가 온다고요.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실수록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 참 내게 그렇게 커 보였고 내게 그렇게 나한테 너무 중요했고 위급했고 엄청 크게 막 어떨 땐 소름이 돋기도 하고 닭살이 돋을 정도로 되게 크고 중요하게 와닿았는데 지나고 보니 참 그냥 정말 무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회색 빛깔의 시간 삶들 중 하나일 뿐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예전에 옛날인데 뭐 영화 매드맥스 보면 이렇게 저는 자꾸 처음부터 입이 그렇게부터 막 펩시맨 같은데, 그게 약간 어릴 때 저 너무 이제 나이 든 이야기인데 제가 10대 때는 뭐 펩시맨이라는 놀이를 막 어릴 때 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다 똑같아. 얼굴이 그냥 펩시인 거야. 회색 옷 입고 이렇게 쫄쫄이 입고 구분이 안 돼. 핵심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매드맥스에 있는 그 펩시맨들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라카치라고 이제 막 그 뭐죠? 그러니까 카미카제처럼 목숨을 던져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 서로 기억할게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저 사실 액션 영화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뭐 엄청 큰 감흥을 개인적인 취향으로 느끼진 못했는데 뭐 영화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음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겠죠. 기억할게. 뭔가 이제 서로 너무 똑같으니까 지들도 알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 너무 똑같아. 지들끼리는 구분이 되겠지 물론. 근데 조금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우리 시야에서만 봐도, 영화관에서 앉을 정도로만 딱 떨어져서 봐도 다 똑같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를 뭔가 개별적인 고유한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을 때니까 기억해주겠다. 네가 뭔가 그냥 똑같은 펩시맨, 수백 명의 펩시맨 중 하나라 구분도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개별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뭐 이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 대사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지리멸렬하다고 느끼고 쳇바퀴처럼 느끼는 것 자체가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비슷하고 별 다를 거 없고,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연연 중에.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걸 제가 시선심리학에 올리는데도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막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남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영화관에 펩시맨 보고 똑같은 거. 남들이 보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우리는 그냥 진화적으로 좀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예민하도록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그거 예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대담한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런 자들이 꼭 많은 걸 이루고 자서전을 쓴다거나 유튜브에 나오곤 하죠. 남들이 어떻게 볼지 엄청 전전긍긍하는 되게 평범하고 보편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정말 길이 이름을 남기거나 뭐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업적을 이뤘으니까 옆에서 볼 때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엄청난 걸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이제 주위에서 뭐 자서전을 쓰든 다큐를 만들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실 누구나 꿈꾸죠. 나이가 들면서 나와 관계없다 느끼지만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느낄 때가 많고,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공통적인 것 중 하나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전혀 신경이 안 쓰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저 뒷순위입니다. 후순위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오히려 대신에 각자는 늘 각자 마음속에 있는 의미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루고 말고를 떠나서 당장 오늘 하루가 좀 더 의미 있고 좀 충실해야 하잖아요. 나 스스로한테는 뭔가 이렇게 하루를 보냈을 때 진짜 충실했다, 좋았다 오늘. 그래도 시험 기간 막 옛날에 학생 때 돌이켜보시면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날 되면 막 갑자기 막 10과목 미친듯이 막 레드불 먹어가면서 막 엄청 버텨가면서 돌리고 나면 몸 되게 피곤한데 뭔지 알죠? 약간의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 지그시 이렇게 음미되는 약간 달달한 맛이 있죠. 뭔지 아시죠? 약간 충만감이 약간 있어요. 만족감이 살짝 있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무리하지 않고도 그럴 수 있거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걸 막 특별한 다른 걸 뭐 찾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쇼핑을 가고 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좀 더 날 두근거릴 수 있는 뭐 이상형을 찾아 연애를 새로 시작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뭐 크게 뭐 이직을 하고 막 투자 대박이 나고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해오는 일상들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내 손으로 직접 채색해 넣는 일, 이야기를 써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땐 막말로 로또가 돼도 그거 유지되지 않아요. 중간은 도파민도 나오고 짜릿하겠죠. 일을 때려치고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유지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게 있지 않아도 삶이 훨씬 더 화창하고 훨씬 더 만족스럽고 훨씬 더 음미할 게 많은 풍성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강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좀 덜 재밌으셨으면 다른 영상 또 재밌으실 수도 있으니까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